예, 장수왕이 바꾼 나라 이름 고리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나라 현토군의 진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지에 보면 한무제 원봉 2년 조선을 정벌하고 위만의 손자 우거를 죽이고 그 지역을 나누어 사군을 설치하였는데 옥저성으로 현도군을 삼았다. 현도군을 옥저성에다 뒀다는 것입니다. 뒤에 오랑캐 매개 침략을 받아 군을 현토군으로 삼았다. 이 매개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서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현도군을 세운 데가 어디냐 하는 문제인데 그 현도군이 세운 데가 원래는 옥저성에다가 했었는데 매개 침략을 받아가지고 구리의 서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후한사에 보면 그걸 갖다 구리에 두었다고 그렇게 됐어요. 구리에 두었다. 여기는 구리의 서북쪽에 두었다. 이거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현도가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보았듯이 107년에 현도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현도 안에 구리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82년에 다시 말해서 26년 뒤에 현도군이 밀려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리를 갖다가 완전히 현도군에서 지배했었던 것은 26년간이고 그걸 중국 사람들은 할거란 말을 쓰더군요. 그러니까 한나라가 구리현을 고구리현, 저는 이 구리현으로 쓰겠습니다만은 고구리현을 완전히 지배한 것은 26년간 정도고 이서 맥이라는 것은 바로 구리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구리의 서북쪽으로 갔다. 구리의 서북쪽으로 갔다는 것은 구리에서 더 서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구리한테 침략을 받아서 구리로 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북쪽으로 옮겼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한서에서도 동옥저조에서는 고구리의 서북쪽에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도군이 처음에 옥저성에다가 현도군의 치소를 두었다가 그 매개 침략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옮겼느냐? 구리의 서쪽으로 서북쪽에 옮겼다. 그 얘기는 그 현도가 고구리가 있으면 옥저가 여기가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옮겨서 여기에 치소를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자유스러운 맥족들의 소위 구리 서북쪽이니까 구리가 여기가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사군을 설치를 했지만 26년 만에 한 2군으로 축소 개편이 되면서 그때 매개 침략을 받아서 현도군의 치소를 옥저에서 구리로 옮겼다고 했고 후한서에서는 나머지 두 군데서는 구리의 서북쪽, 고구리의 서북쪽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쪽에 한나라에서 독립을 얻은 구리가 있고 아직 현토군을 따라서 갔어 있었던 서쪽의 구리가 있는, 다시 말하면 이때 일부 아직도 한나라의 남어 지배를 받고 있는 구리와 한나라의 지배를 벗어난 구리라는 두 가지의 구리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라 때
지금 마치 당태종도 그랬어요. 한나라 때 우리의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간다. 요동이라는 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나라가 정말 제대로 지배라도 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한나라 이전에 누구 땅이었느냐? 한나라 땅이 아니잖아. 침략자지. 근데 그것이 나중에 당나라, 수나라가 쳐들어올 때 다 그게 하나라의 빌미가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기자손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크게 고구려를 지배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한나라 때 북치고 피리 부르는 악공을 내리면 늘 현도군에 나가서 조복과 의책을 받아갔는데 고구려 현령이 그의 명부를 맡아보았다라고 하고 나중에는 점점 잘난 체하고 건방져 다시는 현토군에 오지 않았다. 이에 현도군은 동쪽 경계에다가 작은 성을 쌓고 조복과 의책을 놓아두면 그때가 되면 와서 가져갔다. 지금도 그 성을 책구루라고 하고 하는데 구루란 구리에서 성을 일컫는 말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한나라의 구리 통치는 강력한 것이 아니었고 불과 몇십 년 만에 26년 만에 실질적인 통치가 불가능해졌지 않았는가? 실질적인 통치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구루란 구리에서 성을 일컫는 말이다라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지금 이게 많은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구리라는 것은 구루고 구루라는 것은 성을 말한다. 고로 구리라는 것은 성이라는 뜻이다. 고구리라는 것은 성이라는 뜻이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부정하는 설인데 지금부터 그 문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시라토리 구라키치라고 일본 학자인데 구리와 구루가 발음이 닮았기 때문에 구리는 구리고 성이다. 그리고 홀은 성이고 홀은 구리이기 때문에 고구리는 큰 성이라는 뜻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1896년에 처음 씁니다. 그런데 1956년 이병도 선생이 여진어, 만준어, 일본어와 비교를 해가지고 구리는 구루라고 아주 확정을 짓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원문은 이거예요. 지금도 그 성을 책구루라고 하는데 구루란 구리에서 성을 일컫는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 문제 한문으로는 구루자 구리명 성이야. 자, 변형하면 구루란 구리에서 또는 구리말로 성을 가리킨다. 명이라는 것은 가리키다, 지명하다, 또는 이름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수학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구루란 성을 가리킨다. 이게 맞아요. 구루명 성. 그런데 여기서 가운데 이 구리라는 것은 구리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또는 구리말로. 제가 이걸 영어로 한번 번역해 봤어요. 구루 is called 또는 named fortress. 그래서 구루가 성이라는 것은 맞아요. 구루가 성이에요. 그러나 구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in 구리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또는 by 구리 언어로서는 말할 때는 fortress라는 거지 이게 구루는 이코르 구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글자가 하나가 보면 두 자 중에서 50%가 틀린 발음인데 그것 때문에 비슷하니까 이거다. 이건 학문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구루는 성이지만 구리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구리라는 것은 발음이 비슷해서 시작한 말이지만 본디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자, 이게 좀 옆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옆으로 나갔는데, 아까 구리라는 말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BC 37년에 추모가 고구리라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구리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런데 이 구리는 소수맥을 말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이 소수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에 삼국지 위서 고구리전을 보면 구려라는 것은 지금 번역된 걸로 할게요, 제가. 구리는 나라를 일으켰다 해서 작국. 나라를 일으켜 큰 강 유역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서한평연 북쪽에 작은 강이 있어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까 현토에 편입되어 있던 그 구리의 한 갈래가, 이 별종이라는 건 한 갈래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강 유역에 나라를 일으켰으므로, 이건 아주 중요한 한문을 보겠습니다. 의소수, 이 작은 강에 작국 나라를 세웠으니 그 이름을 소수맥이라고 한다. 그 나라 이름을 소수맥이라고 한다. 분명히 작국, 나라를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구리가 쫓겨나가서 여기에 일부 구리군이 아직도 있었겠죠. 구리현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쫓아내고, 여기에 남아있던 맥들이 소수 옆에서 소수맥이라는 나라를 일으켰다. 작국. 소수맥이라는 나라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강에 사는 대수맥 일으킨 나라 작국이라고 그랬죠. 구리가 있었고, 작은 강을 사는 맥 소수맥이 일으킨 나라가 소수맥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해서 보고, 추모가 나라를 일으킨 37년에 이미 앞에서 봤던 현도에 편입된 구리와 그 다음에 이 서쪽으로 쫓아냈던 맥이 만들었던 소수맥이라는 두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나라 현토군에 속한 구리는 큰 강에 현도군을 몰아내고 소수의 작은 강에 새로 세운 소수맥, 이렇게 두 나라가 모두 추모가 세운 고구리를 추모가 세우기 이전에 두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수맥이 추모가 고구리를 건국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고구리가 추모가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었다는 홀본이라는 현재의 오녀산성입니다. 이 위에다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강이 바로 소수다. 소수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놓고, 광개토 태양비 보면 옛날 시조 추모왕께서 처음으로 나라를 깃들을 세우셨다. 비루곡 홀본 서쪽에서 산 위에다 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자,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졸본천이라고 했고, 위서에서는 흘승골성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고구리라고 하고 성을 고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좀 주의해서 봤어요. 바로 삼국사기에 뭐라고 했냐면, 다른 설로 주몽이 졸본 부여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왕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주몽을 보고는 비상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의 딸을 아내로 삼게 했고, 왕이 돌아가시자 주몽이
왕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다.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하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자, 삼국사기에서 졸본부에 왔다고 그러는데 부여에서 도망와 가지고 졸본부에 왔다는 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광개토 태양배에서는 홀본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홀본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홀본이 졸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여 영역을 벗어나야지. 부여에서 도망가왔는데 두 부여군들이 쫓아오는데 졸본 부여에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졸본으로 왔고 홀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여에서 부여를 떠나서 넘으면 그 당시 현도의 구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한나라의 군사대를 몰아내고 거기다가 소수맥을 세워놨다고 우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미. 바로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지금 다른 분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좀 정리를 해가면서 좀 얘기를 해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심중하게 검토를 했었느냐 하면 전부가 현토에 있는 고구리 땅에 거기다가 추모가 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동북공정에서는 고구리는 중국 땅에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현토도 26년간 많아봤자 200년간 할거랬던 거지 그 이전에 조선 땅이지 한나라 땅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한나라가 세운 현도가 아닌 그 현도를 쫓아냈던 그 현도를 26만에 쫓아내고 거기다가 소수맥을 세웠었던 바로 그 강의 소수맥에다가 나라를 세웠지 않았는가. 저는 그 가설을 지금 증명해 보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그 홀본이 졸본이다. 그리고 추모가 여기 도착을 했었다.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지금 여기 홀본이라고 나오죠. 도착을 했는데 아까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이미 나라가 있었다. 나라가 있었고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추모가 활도 잘 썰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사위를 삼아가지고 그 나라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소수맥이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소수맥이다. 그래서 이 소수맥이라는 것은 서쪽으로 현도를 쫓아냈던 그 맥족들이 나라를 세운 BC 82년 이때 아니면 적어도 추모가 세운 그 이전 사이에 언젠가 소수맥이라는 나라가 섰다는 겁니다. 바로 이 소수맥이 고구리의 본 땅이 된다. 그리고 추모가 여기 와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백제 분기에 보면 백제의 시조는 원조왕이다. 그의 아버지 추모 혹은 주몽이라고 한다. 중원 북부여에서 난리를 피하여 졸본부에 왔다고 그러는데 졸본에 왔다고 그랬죠. 졸본부의 왕은 아들은 없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이 뛰어난 인물임을 알고 둘째 딸을 그의 아내로 삼았다. 얼마 후 부여왕이 죽고 주몽이 왕이 됐다. 그러니까 둘째 딸이 이른바 소선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삼국사의 백제조에 나온 이 얘기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위 이 나라는 소수맥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현도를 쫓아냈다고 했고, 또 거기에 소수맥을 세웠다고 그랬고, 거기는 현도에 있는 구리가 아니고, 고구리가 아니고, 그걸 쫓아내고 맥족들이 세웠던 소위 구리, 소수맥이다. 거기에 주몽이 그걸 이어서 고구리를 BC 37년에 세웠다는 그런 논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심지어는 이 문제를 저만 들고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청나라따의 학자 정겸이라는 사람이 BC 107년 현도군의 구리는 옛 고구리, 추모가 세운 고구리는 새 고구리 해서 고구리를 둘로 구고구리, 구고리, 그 다음에 신고구리로 나누는 걸 봤습니다.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제 핵심은 뭐냐면 추모가 내려와서 고구리를 세운 곳은 현도의 고구리현이 아니고 고구리현을 서쪽으로 쫓아내고 그걸 차지해서 작은 강 밑에 소수맥을 세운 그 나라를 이어받아서 거기다가 새로운 고구리를 BC 37년에 세웠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고구리가 450년간 쓰이다가 장수왕 때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꾸었다. 255년간 고리라고 썼다. 사실은 이 강의 전체의 주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런데 고리에 대한 이름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그 부분을 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언제 왜 나라 이름을 고구리에서 고리로 바뀌었는가? 이 문제는 이미 학계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고구리를 언제 고리로 바꿨냐는 것을 이병도 선생님 것은 수당 이후 김진희 석사학위 논문입니다만은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5세기 이후 정구복 선생이 장수왕 10년대 23년부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423년 전후다라고 썼고 조경철 선생이 424년 전후를 했고 김육불이 만주국의 김육불이 560년 이전목 선생이 520년 손진기 선생이 이건 전부 중국입니다. 423년 양보융 선생이 398년에 414년 13년 그리고 이런 것들은 평양천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논의가 돼 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이제 423년 정도라고 얘기를 한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장수왕 11년 설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까지는 423년 설이 그래도 가장 근사치가 있었고 가장 설득력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송서입니다. 송서 무제 하에 보면 420년 정동장군 고구리왕이라고 호를 높여줬는데 423년에 3년 뒤에 고구리가 공물을 보낼 때는 고리국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고구리국에서 고리국의 차이가 있어 뚜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대부분 423년서를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박 413년으로 설을 확정 짓는 것은 바로 이 기록 때문입니다. 저는 장수왕이 나라를 세우자마자 원년에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꿨다고 보는 것입니다. 남사에 보면 진나라 안제의희 9년에 고리왕 고리연이 장사 고익을 보내 표를 올리고 붉은문이 흰말을 올리므로 진이 고련을 지절사, 도독, 영주, 제군사, 정동장군, 고리왕
왕 낙난공으로 삼았다. 여기 보면 여기도 고리, 여기도 고리. 이게 413년인데 뚜렷하게 고리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책부원기에도 의 9년 413년에 고리 나라의 왕 고린이 했던 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413년 장수왕 원년에 나라임을 고구리에서 고리로 바꾼 해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앞으로 많은 논의가 더 있으리라고 본다면 지금도 사실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번에 책에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더 확실하게 논의가 돼서 더 깊이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결론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413년에 임금이 장사 고익을 진나라에 시켜서 이렇게 쭉쭉 하면서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고구리왕 낙낙궁공으로 책봉했다 해서 그냥 고구리라고 나온 겁니다.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당나라에 때 쓴 사서들에는 또는 책부원기나 이런 데는 모두가 다 고리라고 했는데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리라고 합니다. 이 삼국사기가 왜 문제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국사기는 1145년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리가 멸망하고 나서 688년이니까 꽤 500년, 거의 500년 뒤에 쓴 삼국사기에는 삼국사기 전체가 479회가 고구리라고 나옵니다. 479회가. 고리라고는 딱 22번 나오는데 구리 6회는 뭐 그 이전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구리를 쓰고 있고 고리라는 건 21회가 전부가 22회 중에 나라를 고리가 22회 중에 딱 21회가 다 인용문이에요. 누구누구 황제께서 누구누구라는 고리를 했다. 이렇게 인용할 때는 인용문을 바꾸면 안 되니까 고리를 쓴 것 빼놓고는 413년 이후 고리를 의도적으로 모두 고구리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이 후대에 많은 혼란을 줬어요. 예. 많은 혼란을 줬어요. 결과적으로 한국 고대사 연구는 나라 이름으로만 본다 그러면 삼국사기식 고대사를 지금까지 써왔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고리와 앞에 있었던 고구리를 이걸 분명히 조금 구분하고 싶어서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라면 이미 고구리 시대 때 255년 동안이나 고리라는 것을 썼다는 걸 분명히 밝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자, 그럼 삼국유사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유사는 모두 92회가 나오는데 72회가 다 고리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고구리가 8회가 나오는데 이 8회가 전부 뭐냐면 다른 사설을 인용하거나 또는 고구리를 건국했다는 이 얘기를 했을 때 6회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고리를 씁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보다 꽤 100몇 년이나 늦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 지금 아까 봤었죠. 심지어는 삼국을 말할 때 신라, 고리 이런 식으로 고리라고 썼다는 겁니다. 예, 나라 이름을. 시대에 따라 달라진 나라 이름을 반영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많이 인용한 중원의 각 나라 사서 25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고구리인가 고리인가? 제가 한 2, 3년 전에 이 25사에서 고리 이름만 빼내는데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을 검색을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연구를 한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를 해 들어가겠습니다. 고구리와 고리 역사와 연관된 25사 중에 16개의 사서에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16개. 자, 여기에 보면은 구리가 이건 말맞자로 쓴 것과 안 쓴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구리가 74번이 나와요. 전체 6.1%입니다. 하구리는 왕망 때 딱 3번 썼기 때문에 3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김부식이 전부로 고구리라고 했었던 이 고구리는 말맞자로 쓴 게 67, 그냥 나라 이름으로 쓴 게 63에서 130번 나옵니다. 이거 좀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퍼센테이지가 10%예요. 그리고 무려 1002번, 전체 1209개 중에서 1002번이 다 고리로 나왔어요. 82.9, 83%가 다 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사 중에 16개 사설을 전부 스크린을 해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1209개의 고구리와 고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1002번이 다 고리요, 고리. 그리고 고구리라는 것은 단 10%, 10.8%인 130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쓰면서 김부식이는 다 고구리를 고리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혼란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제가 16개 사설을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면 진서 이전에는 고리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송서, 아까 423년 그 이후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 이후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북제서 같은 데도 고구리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오고 신당서 같은 데는 딱 한 번 고구리가 나오고 구리가 한 번 나오고는 210번 중에서 208번이 다 고리로 나오고 신당서는 단 한 번도 고구리나 고리나 구리가 안 나오고 다 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리라는 이름이 255년 동안 쓰였기 때문에 고구리의 전성기 때는 장수왕 이후 전성기 때는 모두 고리라는 나라를 썼기 때문에 다 고리가 됐었던 거고 이게 고리아의 어원이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장수왕 원년에 이제 고리로 나라 이름을 바꾼 건 확실하다. 그러면 장수왕은 왜 나라 이름을 바꿨는가? 지금 이걸 장수왕 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재는 장군총이라고 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장군총이라고 붙였어요. 장수왕이 능이라는 어떤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건축 양식이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장수왕 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장군 것은 아니니까 장수왕 능을 받아들여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장수왕 때 나라 이름을 바꿨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때는 고구려 발전사 전체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됩니다. 전 그럴 만한 이유를 어디다 댔느냐면 나라가 이때 크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첫째, 장수왕의 아버지 광개토 태왕을 들 수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 때는 확실히 나라가 새로운 위상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영락의 치라고 하고 또는 광개토 태왕의 치적이라고 합니다만은 아주 훌륭하게 나라를 일으킨 사람을 그렇게
역사에서 치라고 부릅니다. 치적이라고. 자, 빼앗겼던 영토를 모두 회복하여서 통일을 이룩하였다. 여기서 통일이라는 것은 고구리가 가졌었던 땅, 심지어는 조선이 빼앗겼던 땅까지 모두 회복했다는 것을 저는 통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통일 대업을 이루었다는 것인데, 삼국사기라든가 또는 중국의 소위 진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서세에 나오지 않는 정말 위협이 많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삼국사기라든가 아니면 신당서라든가 구당서라든가 위서라든가 보고 한 것들이 얼마나 줄여졌고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또 그 소략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개토 태왕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태왕비 나온 것들은 따로 좀 색깔을 따로 했어요. 다 백제정벌했다, 거란정벌했다, 뭐 관미성 함락했다. 이거 삼국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또 일부 중국의 사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백제와 왜를 격파했다. 이건 태왕비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남쪽 변경을 침략했다. 뭐 8월에 뭐 상하다 쭉 나옵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 패례를 정별했다, 숙신을 정별했다, 백제를 정별했다 이런 것은 일반 사서에 일치 안 나옵니다. 다 비석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19세기 이후에 태왕비를 연구하면서 비로소 나온 것들입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기존 사서들이 중요한 일들을 빼먹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영락 9년에 보면 후연에 조공했다, 후연에 침입, 이성을 함락했다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신라를 침입한 왜구를 정벌했다. 이거 태왕비에 나옵니다. 영락 10년 신라를 구원하고 왜구를 괴멸시켰다. 이것도 나오고 태왕비에 대방을 치면 왜구를 괴멸시켰다. 아까 후연을 침입했으나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영락 15년에 여기는 태왕비에는 후연을 정별했다. 후연이 멸망했다. 바로 이 해에 후연이 멸망하고 북연이 설립됩니다. 이때 고구리가 후연을 정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부여를 정벌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태왕비, 그래서 강개토왕이라는 말을 지금도 학자들이 씁니다. 쓰는 것이 뭐냐면 삼국사기에 나온 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태왕비고 또 태왕이라고 이름을 불렀고 또 여기에 이렇게 수많은 정말 왕중의 왕이라고 태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봤었을 때 이것은 절대 그냥 간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주변에서 공문을 받은 사실이 태왕비에는 나와요. 삼국사에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백자신라는 예로부터 송민인데 아직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이거 어디 중국 사서에 많이 봤던 얘기죠? 근데 414년에 세운 고구려 비에 이게 나온 겁니다. 유명한 신민연조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신민으로 삼았다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영락 8년조를 보면은 군대를 파견하여서 백신의 토곡을 순식게 하였는데 그 편에 바로 이러이러이런 3,000명을 잡아오니까 이때부터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락 10년에도 신라 임금이 조공을 하였다. 신라가 조공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영락 20년에도 동부여는 옛날 추모왕의 송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으므로 왕께서 몸속 군대를 이끌고 토벌했다. 옛날부터 쭉 부여가 이 고구리에 조공을 바쳤다는 사실이 비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수왕과 그 다음에 아버지 광개토 태왕이 만든 땅이 얼마나 될까 해서 나름대로 대흥한영 산맥에서 동부열을 아까 했다는 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후열을 쳤다는 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장수왕이 지도율을 경량했다는 게 나오죠. 이런 걸 봤었을 때 대강 이런 지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 태왕 봤습니다. 그러면 장수왕은 무려 79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79년 동안 어떻게 다스렸느냐? 네. 광개토 태왕의 맏아들로서 12년 10월에 즉위해가지고 선왕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여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왕이 통일했던 옛 고구려와 옛 조선의 영토를 온전히 지키고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는 강한 의지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장수왕이 79년 그냥 자리 지키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게 아니라 뚜렷한 국가 전략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밀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훌륭하게 잘 다스렸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장수왕의 치세, 장수왕의 치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고,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치세를 합쳐서 저는 광장의 치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광개토 태왕릉이고 이게 장수왕릉입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크기는 줄어들고 형태는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적지만 여기는 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확하고 또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발전됐다고 해서 이렇게 발전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그냥 팁입니다만은 많은 질문이 나왔어요. 제가 고구려 역사유적 답사 책을 가지고 현장에 돌아다니면 특히 학자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날카로운 질문이죠.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어요. 평양에서 죽었어요. 평양에서 돌아가신 장수왕의 묘가 어떻게 다시 국내성으로 와 있느냐? 틀린 거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이것도. 이건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서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묘를 만듭니다. 거기에 잣나무를 심고, 기록에 나옵니다. 잣나무도 심고 묘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장수왕은 태어나기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수도가 옮겨서 평양으로 갔지만 나중에 죽었을 때는 만들어낸 원래의 무덤으로 왔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의 치세와 치적을 네 가지로 나눠서 제가 봤습니다. 이건 확실히 그 이전들의 왕이라든가 다른 그 왕들에 비해서 특이하고 또 내놓을 만한 치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첫째, 왕을 왕이라고 하지 않고 태왕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세 번째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네 번째는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의 왕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치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나라 이름을 바꾼 이유가 간단히 그냥 이걸 하나 그냥 편의해서 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네 가지의 확실한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두 왕대에 바꿔진 거라고, 바꿔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개토 태왕묘에 분명히 태왕이라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 태왕릉에서, 아까 봤던 능에서 원 태왕릉 안여산 고여악이라는 그 벽돌이 나왔습니다. 원 태왕릉 안여산 고여악.
태왕릉이 산처럼 안전하고 단단하소서 이런 그 명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 그 충주 고리비에도 자세히 보면 태왕이라는 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경주 노설이 고분군 호초인데 여기도 분명히 태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탁분한 것인데 여기 보면 태왕이라고 나옵니다. 태왕. 을면은 국강상 관계토지 호태왕 호우 10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 보면 호태왕 할 때 태왕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호를 사용한 예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광개토 태왕비에는 영락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영락 태왕이라는 것이. 영락 태왕이라는 게 앞에서도 나오고 영락 5년조에 이렇게 보면은 영락 5년 이렇게 나오고 또 어디는 영락 태왕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영락이라는 게 연호로 분명히 나옵니다. 중국 학자들은 이걸 연호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광개토 왕이라고 되어 있고 유물과 비인문에는 전부 호태왕 또는 태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색을 해보면 광개토 대왕이라는 게 많아요. 근데 어느 책 원전에 대왕이라고 쓴 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부 광개토 대왕이라고 썼어요. 이것은 원전에 없는 얘기입니다. 삼국사기는 광개토 왕이라고 그 다음에 유물은 전부 호태왕 또는 광개토 태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광개토 태왕이라고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분명히 비문에 영락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사전을 보면 국어사전에 영락대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사전에도 영락대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고쳐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연호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보았었던 영가 7년명, 그 영가라는 것은 419년설, 479년, 539년, 심지어는 599년까지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고구리 연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영강연호도 이것은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 소장된 광배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연강이라는 그런 연호가 나옵니다. 489년설, 551년설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한자가 없어졌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고구리 시대 거고 또 대체적으로 이것은 511년이나 572년 거로 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고구리에서는 연호를 쭉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호를 썼다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연호는 천자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후국가들은 천자가 쓴 연호들을 갖다가 받아서 써야지 자기가 연호를 쓰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 전부 중국의 연호를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고구리가 이렇게 연호를 썼다는 것은 자체 천하관을 가지고 대단히 독립적으로 나라를 운영했다는 걸 아주 증명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건흥 5년명 연호도 있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것도 536년설, 592년설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리가 연호도 쓰고 태왕이라도 쓰고 왜 이렇게 당당하게 광해도 태왕 때와 장수왕 때 할 수 있었는가? 제가 아주 쉽게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선역이 시끄러우면 동력이 평화롭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 진나라와 5, 16국의 굉장한 혼란 시대였어요. 고구리에게는 이게 굉장한 기회였어요. 고구리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국시대.
한나라가 멸망하고 삼국시대. 그리고 나서 5, 16국 시대. 한번 볼까요? 고구려가 미천왕부터 장성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에 남쪽에는 동진, 그 다음에 북쪽에는 전량, 전조, 성안, 이름조차도 참 어지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가. 자, 9번부터, 자, 이 9번 이전에 한나라부터 고구려가 세워졌을 때 후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라를 다 해서 8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번부터 시작해서 24번까지 나라가, 5, 16국, 16개 나라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족이 그 시조인 것은 3개밖에 없습니다. 전부 27년, 21년, 75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전부 흉노족, 선비족, 갈족, 저족, 심지어 노수호, 선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하는 동안에 고구려는 큰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남조는, 자, 이제 남북조 시대에 와요. 그 다음에 유유가 419년에 남진 안제를 죽이고 송나라를 세웁니다. 북조는 386년 부귀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명원제 때 송나라를 공략해서 하남 땅을 뺏고 태문제 때 하, 북연, 북량을 해가지고 493년에 마침내 완전히 강북 지역을 통일합니다. 바로 이때 장수왕이 이 바로 남북국 시대 때 79년간을 집권하면서 남조와 북조를 형세를 잘 판단해가지고 아주 적절한 등거리 외교를 해가지고 광개토 태양이 넓힌 영토를 잘 부흥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이 당시에 이 거드름을 피고 황제라하고 했으면서도 부침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고리는 이때, 이미 이때는 장수왕 때는 고리입니다. 고리는 180년 가까이 안정을 누리고 번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남북조 시대 때 장수왕부터 그 다음에 포정왕까지 우리가 내려오는 동안, 한나라가 계속 오는 동안에 남조는 송, 제, 양, 진, 그 다음에 북조는 북위가 동위, 서위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동위는 북제가 되고 서위는 북주가 됩니다. 북주에서 수나라가 나오고 수나라에서 당나라가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5, 6권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수나라, 당나라의 이 사람들의 정통이 한나라로 위주로 한 남조가 아니라 전부가 북조 계통이라는 겁니다. 북조 계통. 이 부분도 앞으로 제가 연구를 좀 더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장수왕이 즉위해서 413년부터 이미 평양 천도를 추진했다. 평양을 천도한 것은 15년 뒤인 427년이에요. 470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뚜렷한 국가 전력을 가지고 나라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평양도 천도하였다. 그런 얘기를 이미 드렸습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다른 나라 침략에서 도망가느라고 외부 요인 때문에 나라를 옮긴 게 아니에요. 옮기겠다고 생각해서 국가 발전의 기반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즉위해서 15년 동안 천도를 하기 위해서 궁궐도 짓고 방어체계도 갖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15년이라는 것은 결코 긴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안학궁도 지었고, 이게 지금 안학궁 겁니다만, 동황성도 지었고, 마무리하는데 15년이라는 것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닙니다. 저는 동황성터는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때 해설자로 따라가가지고 평양성이라든가
안학궁도 보고 다 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긴 건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만약 계속해서 압록강변에 있었고 백제가 평양을 차지했다고 가정해보면 고려는 아마 견디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으로 서울을 옮겨 남쪽 백제와 신라의 침입을 강력하게 막고 노련한 외교력으로 북녘을 통일하여서 북녘에서 가장 막강한 북이와도 79년 동안 단 한 번의 전쟁이 없었어요. 북이와. 이건 대단한 거였습니다. 예. 이것은 장수왕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내왔던 본론으로 해왔었던 장수왕은 즉위하여 413년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꿨다.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학교에서 논의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름을 바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중원을 보면요. 다 한자 이름이에요. 보면 송, 제, 양, 진, 위입니다. 그러니까 위가 또 있었기 때문에 북위, 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북제 이렇게 소위 그 분별하기 위해서 앞에다 붙인 거 빼놓고는 전부 한자예요. 그리고 백제, 신라, 거란, 돌궐, 말갈, 선비, 흉노, 우위는 전부 두자예요. 근데 고구리만 석자였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위상의 나라를 만들려면 한자 이름을 쓰거나 두자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북이오고 평화롭게 지내야 되는데 괜히 잘난 척하다가 정맞으니까 두자 이름으로 줄였지 한자로 안 하고 두자 이름으로 했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잘 생각해서 반론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비학술적인 상상력입니다만은 이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추모 이전에 이미 구리라고 했어요. 구리가 있었어요. 근데 추모가 나라를 이루면서 고자를 붙여가지고 성이라고 했습니다만 고자를 붙여서 구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고자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 있어요. 크다라는 뜻이. 그래서 구리라는 나라 이름에다가 클 고자를 붙여가지고 대구리. 그때는 이 추모가 나라를 세울 때만 하더라도 이미 현도에 또 구리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구리다 해서 고구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 대한국, 대영국, 대청, 대일본 하듯이 앞에 붙이지 않았겠는가. 그러다가 요즘은 대일본이라는 말 안 씁니다. 대영이라고도 안 하고 우리도 그냥 한국이라고 보통 쓰죠. 충분히 이게 당당해졌을 때 저는 그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자를 떼고 그냥 구리라고 이름을 장수왕이 여기서 고자를 빼고 구리라고 했는데 이 석자의 뜻을 살려서 구자보다는 고자로 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 제가 지금 여기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자를 넘어가서 볼까요? 고리와 구리할 때 이 고와 구는 고와 구는 소리값이 거의 같아요. 사실은 외국 사람한테 구리라거나 고리라고 했을 때 못 알아듣습니다. 한문을 쓸 때 구자와 고자 했을 때 사실상 이것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구리 할 때 고리 했을 때 전부 글자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음성학적으로 좀 보니까 우와 오라는 것이 거의 같은 소리예요. 이나 에나 아에 비해서 그건 완전히 지금 거의 비슷해요. 이게 반닷 헛소리냐 아니면 반연 헛소리냐의 차이 외에는 다 똑같은 뒤 헛소리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구리, 고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또 두자로 이왕하면서 뜻이 고자가 더 좋으니까 구리에 이미 불렀던 구리도 있고 고자만 띄고 구리로 하려다가 막 고자가 뜻이 더 좋으니까 고리로 했다. 뭐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바꿨다. 413년에. 다만 이렇게 했지 않았다가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학술적인 성과는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봤을 때 255년 동안 고구리는 고리라고 썼다는 게 이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정됐는데 왜 빨리 이것을 되살려야 하는 것을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사실인 역사적인 사실이다.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고리를 써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역사적인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자들이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구하는데. 그 다음에 작가나 기자나 학생들이 또 혼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는데. 자, 그 부분 간단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학자들이 지금까지 번역하고 인용하면서 썼던 편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편법을 썼냐면 고리 다음에 괄호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하고는 여기다가 괄호 이렇게 고리를 했어요. 그럼 이것은 고리 또는 고구리를 한다는 말인지 이것은 원래는 고리인데 여기서 고구리를 썼다는 말인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은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요. 예, 북측에서도 조선 전사에 보면은 고려해놓고 가로놓고 고구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왕건의 고리와 혼동할까봐 주의해서 한 거지만 이건 큰 뜻이 큰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에는 이렇게 해놓고 본론에서는 전부 그냥 고구리로 다 번역했어요. 고구리에서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 이런 편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편법은 이런 식으로 고리라고 해놓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가로를 치고 구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고려에다가 구자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네. 이것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중국 정사 조선전을 역주할 때 썼던 방법입니다. 대부분 지금 학자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고구리를 연구하면서 딱 이게 불편했어요. 그냥 고리라고 쓰면 되는데, 다 고구리라고 쓰고 가운데 자를 이렇게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냥 한두 번 하는 것은 괜찮은데, 고구리라는 나라의 자료를 인용할 때 고구리라는 논문을 쓸 때는 여러 번 이걸 해야 되니까 많이 불편한 겁니다. 또 읽는 사람에게 진실을 왜곡하는,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하면 양심의 가책까지 느끼는 그러한 그 연구 방법론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역주 중국 정사 왜곡전이라는 걸 냈어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고려인데 이게 고려 가운데다 구구를 넣었어요. 그러면서 한문은 또 이렇게 안 해주고 그냥 고구려를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줄을 달았습니다. 저번은 고려인데 북위시대 이후에 고구려를 지칭했다. 위서 이후 중국의 북조 수서 계열의 사서는 고구려를 고려라고 했다. 남조 계통도 다 고려라고 했죠. 아까 봤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 밖에도 이러이러이런 등으로 표기가 있었다. 번역문에서는 이를 고구려로 표기하겠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거기는 고이라고 썼다. 옛날에 거기는 이런 글자를 썼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고구려로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런 이런 어떤 자세한 그 역사적인 내용을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가로로 닫았다. 아까 봤었을 때 여기서도 이런 줄을 달았어요.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넣고 중국 정사의 경우 고구려의 표기는 한서에서 진서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또는 고구려의
이것은 지금 말맞자가 붙었냐 안 붙었냐의 문제입니다. 하고 고구려 또는 고리로 그 표기가 여기서는 나라 이름을 바뀌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러한 편법들은 연구자들에게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바른 연구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구복 선생이 아주 중요한 그 결론을 내렸어요. 고구려 후기의 국호가 고려였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국호 사양의 관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미 이 정구복 선생이 20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런 주장은 몇몇 관련 학자만 알고 있지 전혀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진전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는 것은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앞에 나서 이 문제에 조금 앞장서서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네티즌이 바꾸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학자들보다 훨씬 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역사 문제를 접근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은요 옛날에는 25사를 쫙 지져가지고 고리인가 아니면 고구리인가를 하문을 찾아내려면 일생을 걸려도 25사를 다 못해요. 근데 25사를 지금은 검색으로 몇 초 안에 찾을 수 있어요. 다 그거 뽑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한 몇 달 하면 훌륭한 어떤 그 결과가 나와요. 저도 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삼국서기, 조선일보, 일본서기, 신찬성시록, 그리고 뭐 25사 순식간에 검색하고 원문대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그 컴퓨터가 좋은 컴퓨터를 샀어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어떤 글자를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요, 기자, 평론가, 작가, 학생들도 바로 25사 다 검색 들어갈 수 있어요. 삼국사기 검색할 수 있어요. 신찬성 시속, 일본서기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고구리를 갖다가 검색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주 황당한 결론이 나옵니다. 보기를 한번 볼까요? 만일에 어떤 작가가 광개토 태왕에 대한 글을 쓰려고 또 당태종과 연개소문의 대결에 관한 기사를 쓰려고 25사를 검사를 해. 그런데 고구리를 치니까 아까 전에 봤죠? 10.8%만 130회만 나오고 이 100, 1002회에 해당하는 83%는 전혀 나와보지 않는 겁니다. 진짜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작가가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을 쓰기 위해서 수서에 고구리를 찾았습니다. 자, 수서를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구려가 사신해평에 한 번 나오고 고구리는 건국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107번이 109번 중에서 모두가 고리예요. 수서에 사실 고구리 치니까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고구리는 건국했다. 이걸로 끝. 다른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고리를 딱 치면, 고리를 치면 107번이 나오는 거예요. 107번이.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작가가 또 연개소문 당태종 안시성 싸움을 좀 쓰기 위해서 구당서와 신당서를 고구리를 검색했어. 구당서에 보니까 천문지에서 딱 한 번 나와. 고구리가. 구리는 뭐 치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208번이 다 고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구리를 딱 검색하고 나서 그것도 아마 말맞자도 붙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구당서에서 고구리를 쳤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고리를 치면 208번이 나오는 거예요.
신당서는 말할 거 없습니다. 210번이 모두가 다 고리니까 고구리를 치면 한 번도 안 나오고 210번이 다 고리를 치야지만 나온다는 거.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왜 나라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되느냐? 왜 교과서에 바꿔야 되느냐?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예. 어떤 사람이 일본 서기를 해서 자, 일본이 자꾸 임나 일본부서를 해가지고 옛날 임나 일본부를 두고 했다. 그래? 그 어디 나온 얘기야?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일본 서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일본 서기에다가 원문 검색을 해서 고구리를 딱 치면 히토 시마생 대시다. 뭐 찾아?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고리를 딱 넣었더니 17페이지가 히토 시마시다. 17페이지가 나왔다는 거야. 17개가 아니라 17페이지가.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해봤더니 이게 17개에 무려 190개가 다 고리라고 나와요. 고리 하나도 안 나와요. 고구리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거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이. 예. 자, 이런 황당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국민 모두들이 고구리는 장수왕 때 413년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가장 시급하고 유일한 방법은 단 한 줄이라도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 고구리 때인 413년에 이미 나라 이름을 고리로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 그래서 실려야 돼요.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알리고 이미 잘못 배운 국민에게 일반화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학문이라는 것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학문이 실제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 저는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강의를 듣고 앞으로 그 의견을 보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앞으로 교과서도 바뀌고 또 이것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앞으로 5권, 10권 책을 쓸 때 출판 기념회를 할 때마다 초청을 하고 또 나온 책도 전부 무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인가는 이미 제 1권 때 했습니다만은 제 메일은 굉장히 외우기 쉽습니다. 고구리입니다. 고구리. 고구리. 한메일.com 다 아시는 거죠? 한메일.net. 한메일.net. 이쪽으로 의견을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시고, 또, 이렇게 앞으로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교과서도 바뀔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주신다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